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거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간단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 근데 총량은 일정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에너지는 그 형태가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바뀌면 에너지 형태가 바뀌지만은 전체량은 똑같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게 다룰 것은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 손실되는 에너지. 그럼 손실되는 에너지는 뭐냐?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손실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주로 대부분은 뭐냐? 바로 열 에너지의 형태가 손실되는 에너지. 그래서 대부분의 손실되는 에너지 형태는 바로 이제 열 에너지 형태다. 물론 이제 뭐 소리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을 거야. 알지?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손실되는 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모두 다 고려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정이 들어가. 자, 어떤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 그러면 이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손실되는 에너지를 0으로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된 에너지를 0으로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거고, 자, 그 중에서 자,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특히 이 보존을 얘기할 때는 자,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늘 같다라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알지? 근데 이 합이 같은 거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건 아니야. 합이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합이 같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이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는 뭐가 돼요? 증가량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생긴다면 결국 뭐야? 이 양은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운동할 때는 위치와 속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그 각각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항상 어느 지점이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고 증가했을 때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 이게 뭘 뜻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자,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존이라고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야. 왜냐하면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가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어느 지점이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요 h 높이에서 m이라는 물체가 있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자,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떨어졌으면 얘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물체도 자,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가질 거예요. 그럼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은 이것들의 합은 늘 같아야 된다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V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높이 H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높이를 H1, 이때 속도를 V, 이때 속도를 V1, 얘를 V2라고 놓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mgH가 되고, 자, 여기에서는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될 거고. 맞니? 자, 이때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지. 맞니?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각 지점에서 이 P와 이 K를 표시를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 P와 이 K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각각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H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그럼 당연히 뭐가 증가해요? V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 같은 물체일 때는, 그러니까 M이 같을 때는, 질량이 같을 때는, 자,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높이에 비례하는 거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V 제곱에 비례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대. 그러면 속도가 몇 배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대. 그럼 속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이 관계 절대 놓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중학교 문제는 공식에 넣어서 달달달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쉽게 풀이하는 문제들, 자, 이런 쉽게 가는 풀이로 이제 갈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면, 자, 중력 가속도를 이제 9.8로 놓는다면 A점, B점, C점이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O점, A점, B점 이렇게 할게요. 자, O점은 정지 상태입니다. 높이 H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8 mH의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 0이 되는 거야. 그다음 B점은 지면에 도달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럼 A점은 높이도 같고, 그쵸? 속도도 가져요. 그래서 mg 9.8 mh1이라는 위치 에너지하고 2분의 1 mv1이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가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각각 합해서 나온 얘네들이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H하고 H1을 비교하면 당연히 H1이 작아지겠지. 그렇죠?
자, V1하고 V2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V2가 더 크겠죠. 맞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잘 보고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뭘 바뀌었다? 전환이 됐다. 어떻게 됐다? 전환이 됐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표현적인 것들 좀 신경 좀 잘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형태를 보는데 일단 이제 진자 운동, 왕복 운동하는 진자 운동이 있어. 그러면 여기도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자, 내가 A점에서 진자를 이제 딱 놨어. 그러면 얘는 이제 O점을 통과해서 다시 B점을 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왕복 운동 하겠지.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O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요 O 지점에 있는 요 진자를 요렇게 놨을 때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때 O 지점을 지나는 물체 속도를 v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A점이든 B점이든 얘는 EP 플러스 EK에서 EP만 존재할 겁니다. 맞니? 9.8 MH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력 같은 건 다 9.8이야. 따로 언급 없으면. 그러면 5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EP 플러스 EK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준점이 5점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H가 0이거든. 그래서 얘는 EK만 있고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왕복 운동하는 진자의 운동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마찰이 없는 면에다가 요 A점에서 M인 물체를 놨어. 그럼 쭉 가서 요 O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O점을 지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B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O점을 기준면으로 정하고요. 자,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지금 요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맞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 문제 갈게요. 자, 요 지점에 도달했더니 얘하고 얘가 알지? 자, 여기가 4분의 1 H야. 그치? 자, 4분의 1 H가 됐어. 그러면 요 지점을 이제 P점이라고 할게, P점. 그럼 있잖아. P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크기는 같잖아요. 맞니? 그러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MH라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MH 곱하기 자, 9.8에다가 4분의 1 H가 되고요. 자, 그냥 2K로 놓을게요. 알겠지? 그러면 2K는 어떻게 되냐? P점에서 얘를 넘기면 9.8M에다가 4분의 3 H가 되지. 그치?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A점에 위치 에너지의 몇 배가 돼요? 4분의 3배가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자,
얘를 2라고 한다면요. 그 얘는 4분의 1, 2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3, 2가 될 겁니다. 맞니?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됐지? 자, 이번에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야. 연직 위로.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이 상태에서 내가 요렇게 던졌어. 그럼 요 던진 면을 기준으로 자, 위로 올라가니까 높이가 증가하죠. 위치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속도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야. 그 최고 높이에 딱 도달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중력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커지겠지. 맞니? 그래서 요 지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원래 이제 같은 데서 갔다 이렇게 하지만 얘를 이제 옆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볼 거야. 자, 요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그래서 자, 요렇게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운동 에너지가 커져버려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든 위치 EP 플러스 EK는 다 똑같아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하고 내가 이제 던졌잖아. 자, 일로 V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럼 이쪽으로는 속력이 뭐가 돼요? 자, 일로 던졌을 때, 자, 이때 V가 예를 들어서 10m/s야.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 기준점에 왔을 때 이때 V는 얼마가 돼요? 속력은? 아니죠. 얘도 10m/s가 돼야지. 왜? 여기는 다 H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EP 플러스 EK, 여기에 EP 플러스 EK. 자,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둘 다 0이거든. 그치?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M의 질량이니까 뭐야? V제곱, V도 같아야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도 V가 어떻게 돼요? 왜? 높이 H가 같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자, 위치 에너지가 같지? 그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요 V나 요 V는 어떻게 돼? 같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잘 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뭐냐면은, 자, 연지기로 던질 겁니다. 자, 멈췄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내려가는 방향,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알지? 그런데, 여기가 H고요. 여기도 H래요. 자, A, B예요. A와 B에서 V는 몇 대 몇일까요? V가 몇 대 몇일까? 응? 아, 나도 몰라.
나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나 이거 뭐 풀이나 답을 안 외워. 그래 나도 같이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K고요. 여기는 2P 플러스 2K고요. 자, 여기는 2P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M이라고 놓는다면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9.8mH가 돼요. 그치? 그런데 여기는 2K만 있습니다. 맞니?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런데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9.8m 자, H가 2H가 돼야지. 소리. 그치? 높이가 H니까 2H가 돼야겠지? 그 여기도 이 H에 해당하는 걸 가질 거야. 그 여기는 뭐가 돼요? 9.8mH 플러스 2K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요 2K의 크기도 어떻게 돼? 9.8mH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여기에 2K와 요게 2K는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요. 그럼 속도는 1대 4 루트 2 그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그냥 놓고 비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 좀 알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서 V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V가 몇 대면 이렇게 찾지 말란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자, 됐니? 자,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공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를 지날 때 공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되고요. 자, 여기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되는데 이 둘이 같다는 거지. 맞니? 그런데 여기서 지면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잡게 되면 이때 얘는 0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자, 0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가 계산하면은 98. 자, 요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8의 제곱. 아니다. 자, 요거 뭐야? 196.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98. 맞니? 그래서, 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 크기는 98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V도 나오겠지. V는 루트 98. 와. 그 루트 98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7루트 2? 그렇지. 7루트 2. 이렇게 나온다. 그냥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 별거 없어.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롤러코스터가 나와. 자, 이 롤러코스터 문제도 별거 없어. 항상 역학적 에너지의 보조는 뭐냐? 이 보조 문제 어떻게 푸냐? 여기에서 2P 플러스 2K. 자, 여기에서 2P 플러스 2K. 자, 여기에서 2P 플러스 2K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해.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해. 그러니까, 자, 요 A점에서는, 지금 여기가 정지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9.8mH1이고요. 2K가 0이 됩니다. 맞니? 그리고, 자,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VA가 0이니까, 자, 요 지점에서는 2P가 0이니까 2분의 1 MVB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니? H가 요 기준면 여기니까. 그러면 요 C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9.8 MH2 플러스 2분의 1
MVC의 제곱이 된다. 그냥 그대로 표시해서 넣고 비교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된다.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예제 보면 자, A점에 정지했으니까 여기 2P 플러스 2K. 자, 얘가 0이니까 9.8 곱하기 4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 5, 20이니까 20 곱하기 9.8. 196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2P 플러스 2K인데 얘가 0이니까 얘가 196줄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 제곱이 돼요. 맞니?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여기가 98이니까 V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 V는 7루트가 나오겠지. 맞니?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P 플러스 2K가 되는데 9.8 곱하기 4 곱하기 2.5 자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V 제곱 그치? 그러면은 요 자체로 얘는 뭐야? 10이니까 98 그쵸? 그 전체 에너지는 196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98이 됩니다. 그럼 V 제곱은 49가 되겠네요.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7m/s가 돼요. 그래서 디귿복에 나오죠? 자, 196, 그치? 기억복에 나오겠지? 자, B점 운동 에너지 196, 기억, 니은, 디귿. 자, 됐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면, 시간 30분 남았으니까 우리 전기 좀 할까? 자, 이쪽 들어가면 2학년 쪽에 배웠던 전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까? 전기, 기억나?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어차피 이거 통합에 나오는 거고, 자, 우리 2학기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야. 자, 일단 전기가 뭡니까? 얘들아, 전기가 뭐냐고. 전기. 전기가 뭐니? 전자들이 막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흐르면서 생기는. 와, 너 대단하다. 플러스 전자도 얘기하네? 저 플러스 전자 있어. 양전자라고 해. 근데 전기는 그냥 전하를 전기라고 한다. 알지? 전하가 전기야. 그래서 전기가 흐른데요.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도선에서는 자유전자가, 전해질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이꼴 뭐다? 전하다. 그래서 원래 도선에서 뭐가 흐르냐? 전자가 흐르는 거야. 전자가. 근데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뛰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전자란 거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거든. 근데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가 1로 가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뭔가 플러스가 1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자, 전류라고 하자.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누가 움직이는 거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알겠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전류는 그 전자 흐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플러스의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 그래서 이거를 먼저 관측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류의 흐름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기의 흐름은 누구야? 도선에서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전기가 이제 이런 게 알았죠. 그치? 자, 뭐냐면 우리가 요 전기 에너지 발생하고 전환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전기가 흐르면은
반드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거야. 그치? 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엄지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만약 전류의 흐름이 직선이라면 자기장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자, 네 손가락 감기는 거야. 만약 전류가 이렇게 감기는 쪽이라면은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아니,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통이 있어. 만약 코일이 요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요렇게 감겨져 있어. 알지? 그래서 요렇게 감겨져 있는데 만약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면 어떻게 돼요? 내 손가락 요렇게 감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N극, S극. 알겠니? 그런데 이번에는 전류가 요렇게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감겨서 넘어가지? 그 엄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N극, 그럼 들어가는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형성이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개념하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알지? 이게 이제 같은 거거든.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는 똑같은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 N극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쵸?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청력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석이니까 자석을 띠는 물체잖아. 모든 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체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그럼 여기도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도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원자를 보면은 중심에 플러스 핵이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전자 껍질에서 전자들이 돕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이 전하의 변화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전하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반대쪽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우리의 오른손. 자,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자를 보니까 그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이꼴 바로 뭐야? 자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요 상태에 이제 있는데 만약 내가 이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죠. 그럼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은 자, 자기장이 일정하게 되면은 자, 이 자기장이 일정하면 이제 자기장이 변화 없으니까 전류는 그냥 그 상태, 0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자기장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 이 전류의 흐름이 발생이 돼버려. 그래서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알지?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은 그 주위에서 뭐가 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바로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요게 전기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는 중2 때 했던 거라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3 때, 그리고 이거는 통합과학 때. 통합과학 2학기 때,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자, 요거. 그러면, 자, 요런 이제 통이 있어. 자, 요렇게, 자, 코일을 감았답니다. 자, 코일을 감았어요. 요게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형성되겠지만, 알겠지? 자, 요 상태에서, 자, N극의 자석을 가만히 놔둬요. 그 요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자기장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이 코일에는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자석을 넣어요. 자석을 넣어주면 요 안에서 자기장이 강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나중에 좀 유식한 얘기면 이제 자기 선속이 커진다. 자속의 밀도가 커진다.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자, 이 자석을 이제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더 세진단 말이야. 그 변화가 생겼네. 내가 우리 수업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야? 안정하다는 의미는 뭐야? 변화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은 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반응의 방향은 그 불안정한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정해지는 쪽. 알겠지? 그러니까 N극이 들어오니까 자기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강해진 자기장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요 코일에서는. 그러면 들어오는 놈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N극을 집어넣어주면 자기장이 확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자기장을 변화를 줄이려면 이 자기장을 적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청력의 힘으로 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N극이 형성되면서 유도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럼 직선 방향도 자기장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뭐야?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가 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자,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다?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무슨지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조금 잡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유도 전류는 어떻게 생기냐?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이 돼요.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든 다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자, 이 통이 있어요.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겼대요. 코일이 S극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S극을 넣어주게 되면은 생각해봐라. 이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잖아. 그치? 이 주위에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냐?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속도가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S극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얘를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S극이 되고요. 여기 N극이 되고요.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면 오른손. 자, 직선. 그럼 전류는 감겨서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요 S를 뒤로 뺄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의 속도가 변하잖아. 그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치? 당겨야 될 거야. 당기면 어떻게 돼?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겠네? 그럼 엄지자, 내 손가락이 전류. 그럼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돼? 맞지? 자,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통에다가 자, N극입니다. N극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얘를 막기 위해서 N극이 형성되겠죠? 여기는 S극이 됩니다. 그럼 유도 자기장 이렇게 형성되고 그 엄지쫙 나머지 네 손가락. 아,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요 자석을 뒤로 뺄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속도가 줄어들지. 그럼 줄어든 것을 다시 빠르게 하려면 여기 잡아야 되잖아요. S극, N극, 자기장 이렇게 그 엄지,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 전류. 그러면은 전류는 요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맞니?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가 코일을 감은 통을 여기다 두고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해봐. 그럼 N극을 내서 넣었어. 그럼 N극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석이 전기가 흐를 거야. 자, 뺐어. 그럼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를 거야. 또 넣었어. 그럼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빼. 이렇게 흐를 거야. 그럼 넣었다 뺐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계속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전류의 방향 항상 바뀌지? 그럼 이때 발생한 전류는 AC야, DC야? AC, DC. 다이렉트 커런트. 얘는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체하는. 그래서 교류, 얘는 직류야. 자,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이 바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그래서 이 전류는 AC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자기장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가해서 유도 전류를 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알겠니? 자,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나는 이때 생성되는 전기,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죠? 그치? 또는 그 자석 자체의 크기를,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자, 이게 지나면서 코일 주위에서 이제 어떻게 돼?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같은 길이일 때 어떻게 돼? 코일을 더 촘촘하게 감으면 어떻게 되니? 그치? 더 잘 생길 거야. 그래서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류 또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유도 기전력. 기전력이 전압이거든. 전압의 세기가 커진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래서 자, 전자기 유도, 전기에너지의 발생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기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직접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면 전동기라고 그래, 전동기. 전동기 또는 발전기. 알겠지? 그래서 발전기는 뭐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니까 뭐야?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발전기 또는 전동기라고 합니다. 발전기.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 원리는 어쨌든 간에 고정된 코일에 자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겠니? 또 고정된 자석에 코일이 돌 수도 있잖아. 맞니? 어쨌든 상관없어. 알지? 그래서 자석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야? 고정된 자석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요. 또는 고정된 코일에 회전하는 자석. 알겠지? 넣었다 뺐다는 자석.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자석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코일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좀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자전거에 이제 앞에 그 헤드라이트 있잖아. 그 앞바퀴 보면 앞바퀴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가지고서 요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럼 바퀴가 돌면서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돈단 말이지. 여기가 얘가 돌면서 요 안에 요 안에 자석을 돌리든 코일을 돌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발전기가 되면서 자 전기가 흐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밟을수록 더 불빛이 세지 밝아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배울 거야.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었지. 자,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 자, 우리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전기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야. 그러면, 자, 내가 그랬어. 손실되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거는 자, 손실되는 게 아니야. 다림이나 난로는 목적이 뭐니? 열이거든. 그래서 전기가 열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자, 전등이나 텔레비전은요, 전기 가지고서 빛을 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있잖아. 빛이 이거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만지면 어떻게 해? 뜨거워. 안 그래? 뜨겁잖아. 그치? TV도 만지면 뜨뜻하지? 그러면 우리는 TV에서 전등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서 난방할 거야?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그렇지. 손실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야. 내가 이용하는 거면 그게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는 손실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자, 소리 같은 경우도요. 냉장고 딱 틀면 냉장고에서 돌아가는 소리 나옵니다. 그럼 이 소리 가지고서 음식을 차게 하는 거야? 아니지. 이 소리는 손실되는 에너지야. 냉장고 뒤에 만지면 뜨겁지? 그것도 버려지는 손실된 에너지야. 알겠니? 그런데 오디오나 TV 같은 경우 소리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손실이 아니라 이용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탁기, 선풍기 돌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 충전. 그러면 이거는 화학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저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것이 건전지, 배터리 이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이용할 때 어떻게 돼?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있는데 전기 에너지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 마찬가지인데 만약 우리가 봐봐. 공기의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요 10m 높이에서 2kg의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충돌하잖아요? 자, 그래서 충돌해서 다시 튕겨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6m 높이에 올라갔대요. 그러면 여기가 A고 B고 C 했을 때 A에서 C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까? 보존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A에서 C, 자, 요 C점에서 여기가 이제 정지했대.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을 놓고 떨어뜨려. 자, 이 높이로 안 오잖아. 이것보다 더 낮은 높이의 공이 올라오잖아. 어떠래도. 더 높이 올라가던데요? 그 탱탱볼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약간 이제 탄성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충돌할 때는 거기에 이제 탄성에 의한 자, 에너지가 더해져. 알지?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퉁,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요때 역학적 에너지와 요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바로 뭐예요? 손실되는 거야. 손실되는. 뭐 결국은 요 높이에서 4m에 해당하는 요 역학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얘는 얼마야? 9.8 곱하기 2 곱하기 4, 얘가 손실되는 에너지입니다. 알겠니? C까지 오는데. 알겠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했을 때 손실 에너지는 뭐야? 요만큼이 손실됐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아. 그래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을 때는 이거야. EP 플러스 EK 플러스 손실 에너지가 일정하대요. 에너지 보존이.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됐지? 바로 자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손실될 수밖에 없지. 실제로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100kJ라는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자 40kJ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60kJ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흡수한 에너지 100에서 내가 사용한 에너지가 40이거든. 그때 이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래요. 효율. 알지? 에너지 효율. 그래서 얘는 얻은 에너지 또는 받은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니? 40%. 그렇지, 40%야, 40% 에너지 효율이. 100이라는 에너지 받아가지고 40을 사용했잖아. 나머지 60은 버려졌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40%가 되는 거야.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만약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어. 그 역학적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효율은 100%가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손실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뭐야? 가상적인 거 아주 아이디어다. 이상적인 거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 효율이 100%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구기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치?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에너지 보존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거기 있는 이제 자동차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목적은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거.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연료가 자, 이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 전기 자동차야.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바로 흡수한 에너지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이용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 비례하는 소리는요? 손실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자, 흡수한 전기 에너지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곱하기 100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됐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 좀 하고, 알지? 자, 이건 이제 소비 전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좀 하면 될 거야. 자, 소비 전력 들어가면 또 이게 또 한 타임 또 잡아먹거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1학기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있잖아. 나중에 잘로 F는 M에 있지. 뉴턴의 역학 법칙, 운동량, 충격량 있지. 역학적 에너지 있지. 이 세 개는 다 연결돼. 연결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F는 M가 복잡한 문제 나왔어. 그 이거 운동량, 충격량으로 풀어도 돼.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서 풀어도 돼. 자, 특히 우리 자유낙하 운동 있잖아. 이거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도 된다. 역학적 에너지 풀어도 돼. 왜냐면 지면에서의
그렇잖아. 위에서 뭐 10m 높이에 떨어뜨렸어. 2kg 물체를. 그러면 얘가 이제 구하면 지면에 도달 속도. 아, 여기 위치는 여기 온도인이 같잖아요. 위치는 구하고 온도인을 구하면은, 위치는 구하면 속도 나올 거 아니야.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세 개는 연결이야.